서울의 무더운 밤이었다. 6월은 뜨거운 낮과 도무지 숨 쉴 틈조차 없는 밤을 데리고 왔다.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한 집에서 김민석은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그의 아내 이지은이 부산에서 업무 관련 일을 처리하는 동안 민석은 장모 서연희와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민석은 연희와 항상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다. 결혼 초기부터 그는 그녀가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평소에 예측 가능한 일상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시간은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서 선풍기가 게으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지만 그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더위와 피로가 그를 어정쩡한 각성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러다 그는 나무 바닥을 가로지르는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얼굴을 돌리자 연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간결하지만 우아한 현대식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녀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민석이 즉시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요, 민석 씨?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워서 잠들기가 어렵네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연희는 쟁반에 찻잔 2개를 들고 다가왔다. 보리차의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차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쟁반을 그의 앞 탁자 위에 놓고 그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점점 커져가는 불편함을 피하려 했다. 정말 보기 드문 분이세요, 민석 씨. 항상 지은이와 우리 가족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존경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투에는 그를 긴장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서 여사님.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는 격식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찻잔을 쥔 손이 약간 경직된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연희라고 불러요. 이렇게 둘이 있을 땐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맴돌았다. 민석은 대화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례해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연희는 천천히 일어나 한복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늦었네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자요, 민석 씨.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지만 방으로 사라지기 전 뒤돌아 그의 눈을 한 번 마주쳤다. 그 눈길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고 강렬했다. 민석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게스트룸으로 향하며 모든 것이 단지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중립적인 생각들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때 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두드림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천천히 열렸고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팔에 접힌 담요를 들고 있었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마포의 밤은 여름에도 추울 수 있거든요. 그녀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민석은 놀라고 불편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았다. 감사합니다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녀는 이불을 침대 끝에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며 마치 환경을 평가하는 듯했다. 민석 씨 같은 사위를 갖는 게 어떤 기분일지 늘 상상해보곤 했어요. 지은이가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숨겨진 의도를 담고 있는 듯했다. 지은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는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애쓰며 대답했다. 연희는 천천히 다가와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방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내 멈췄다. 마치 어떤 생각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늦게 방해해서 미안해요. 좋은 밤 되세요, 민석 씨.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가 문을 닫았다.
민석은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연희의 행동 뒤에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마치 그녀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 커튼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모든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졌다. 그는 아침이 되면 집에서 나갈 핑계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연희를 존중한다고 해도 이 상황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창문으로 들어온 산들바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석은 겨우 몇 시간 잠을 잤고 꿈은 혼란스러운 이미지들로 가득했다.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동네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희는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연한 파란색 드레스 위에 간단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췄고 민석은 자신의 시선이 그녀에게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석 씨. 잘 잤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미소가 느껴졌다. 네, 충분히 잤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는 평소처럼 대답하려 노력하며 그녀가 밥과 김치, 국을 담은 그릇들을 테이블에 놓는 동안 자리에 앉았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가볍고 예의 바르게 이어졌다. 그러나 연희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주 민석의 눈을 찾았고 그녀의 손은 도구 근처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민석은 아침 식사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식사 후 그는 테이블을 치우려고 일어섰지만 연희가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멈췄다.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손님이에요. 잠시 쉬는 게 어때요?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을 놓기 전 잠시 더 머물렀다. 민석은 조용히 고마움을 표하며 정원으로 나가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부엌에서의 마지막 순간으로 자꾸 돌아갔다. 그는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연희의 물리적인 가까움과 강렬한 시선은 무시하기 어려웠다. 그날 저녁, 그는 전날 밤과 같은 소파에 앉아 책장에 있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지은과 그녀의 곁에 있는 연희가 있었다. 놀랍게도 연희는 지금도 전혀 나이가 들지 않은 듯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주에 방을 정리하다가 이 앨범을 발견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거실 문가에 서 있었고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풀려 있었고 그녀는 부드럽게 흐르는 천으로 만든 간단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 옆에 앉았고 그들의 무릎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지은이는 어릴 때 정말 사랑스러웠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앨범을 보려고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민석은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민석은 목을 가다듬으며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녀를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매우 자랑스럽죠.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 가까이에 있던 시절이 그리워요. 지은이는 너무 바쁘고 저는 이곳에서 혼자 지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연희는 앨범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민석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사진 앨범을 급히 닫고 긴장을 해소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늦어가는군요. 와인 감사합니다만. 좀 쉬어야겠어요. 그는 그녀를 직접 마주보는 것을 피하며 말했다. 연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좋은 밤 되세요, 민석 씨. 편히 쉬세요. 한밤중 무언가가 그를 깨웠다. 다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침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거기에는 연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실크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복도의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눈길을 끌었다.
잠이 오질 않네요.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마주했고 이어진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전했다. 민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경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물러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연희 씨,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막았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녀는 몸을 기울였고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연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향수에서 은은한 자스민과 약간의 나무 향이 섞인 부드러운 향기가 났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가까움이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민석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때때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외로움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중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누구나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극복할 방법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프고 약간의 취약함이 담겨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일들은 넘어서기 힘들게 느껴져요.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가볍게 만졌다.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그곳에 머무르는 방식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석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을 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연희 씨, 제 생각에는 우리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는 말을 멈추며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그의 눈을 바라본 채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때로는 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거의 손에 잡힐 듯했다. 연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민석은 자신의 생각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간의 강렬함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연희는 마침내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의 눈을 놓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민석 씨. 그저 제 마음을 알았으면 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연희는 방을 나가며 긴장감을 공기 속에 남겼다. 민석은 침대에 앉아 심장이 요동치고 생각이 뒤엉킨 채 꼼짝하지 못했다. 밤은 끝났지만 그는 그것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조용해졌지만 어색한 시선과 주저하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연희는 민석의 공간을 존중하는 듯 물러났지만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꼈다. 두 사람의 모든 상호작용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상기였다. 민석은 집 밖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다. 카페를 방문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둘만의 상황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떠안게 된 혼란스러운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선선한 날씨를 핑계 삼아 동네를 걸으며 마음의 무거움을 덜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연희와 명확한 경계를 다시 세울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과 그녀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 창가에 앉아있는 연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비를 바라보며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뀐 것처럼 보였다. 민석 씨,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그녀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좋죠. 그는 대화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는 단지 거리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생각도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철학적인 어조를 띠고 있었다. 민석은 반대편 소파에 앉으며 그녀가 자세를 바꾸는 동안 드레스가 몸에 맞게 흐르는 모습에 시선을 두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상황을 다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희 씨, 우리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오해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긴장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해는 없어요, 민석 씨.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지은이나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될 일을 제가 할 리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반발하거나 그날 밤의 일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예상했지만 그녀의 솔직함이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을 매우 존경합니다, 연희 씨. 그는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며 대답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저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민석 씨. 아마도 너무 많이 존경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돌며 그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중얼거리며 정원으로 나갔다. 비는 잦아들었고 젖은 흙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면의 폭풍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석은 연희와 단둘이 있게 될 상황을 피하려 애썼다. 그는 장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은과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집에서 누군가를 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짐을 꾸리며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연희가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그녀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연희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방에 들어왔다. 떠나기 전에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민석은 그녀가 건네준 상자를 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상자 안에는 금장으로 장식되는 숟가락 세트가 들어있었다. 전통적으로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선물이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연희 씨.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그는 진심으로 감동하며 말했다.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며칠 동안 우리 집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민석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 그녀를 방 문까지 배웅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는 두 사람 모두가 이것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좋은 밤 되세요, 연희 씨. 그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날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긴장된 순간들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였다. 이 결론에는 약간의 슬픔과 해방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현명한 선택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멈추고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채우는 가운데 민석은 짐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떠날 시간이었고 그는 가슴 한구석에 안도감과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꼈다. 연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그녀는 손에 든 면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일찍 떠나시네요. 그녀는 격식과 슬픔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집에 돌아가야 해서요. 지은이 오늘 밤 도착할 겁니다. 그는 순간을 길게 끌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그에게 보온병을 건넸다. 보리차예요. 여행길에 드세요. 건강 챙기세요, 민석 씨. 그는 고마운 마음으로 보온병을 받으며 지난 며칠의 무게가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들이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가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문 밖으로 걸어갔다. 나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연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처 다 해석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연희 씨. 그의 말은 빈집 안에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는 작별 인사이자 그 모든 것이 깊은 비밀로 남아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지은 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민석 씨도 스스로를 돌보셔야 해요. 민석은 문을 닫으며 집을 나섰다. 길을 건너는 동안 그는 얼굴에 비치는 햇빛과 함께 이상한 새로움의 감각을 느꼈다. 그에게 이 며칠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일이었지만 그와 지은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며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그를 위로하듯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과거의 무게는 클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렇게 민석은 비밀로 가득한 집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가 가져간 것은 오직 그동안의 교훈과 아무리 강렬한 연결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운명인 경우가 있다는 확신뿐이었다.